지금 오늘부터 첫 휴가예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할까 상당히 좀 궁금한데 대통령실에서는 국정 운영 구상에 전념하겠다라고 밝힌 걸로 봐서 뭐 지금 휴가다운 휴가는 이미 물 건너갔고 이걸 어떻게 이제 타개할 건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통령이 굉장히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대통령 스타일에 대해서 온 국민이 잘 아시지만 일단 굉장히 의리가 강하다. 뭐 이런 장점을 검사실로부터 꼽혀왔는데 이 장점이 곧 단점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바로 지금 같은 순간. 그렇죠. 이제 검사 시절에는 이제 뚝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내 길을 간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주변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게 장점이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말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적 쇄신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파동으로 취임하자마자 거의 지지율이 10% 가까이 10%대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했던 것이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을 완전히 저는 물갈이한 적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안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유능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고 있다라는 인상이라도 국민들에게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주변에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좀 이미지가 있어요. 너무 이제 주변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갈 길만 간다는 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인적 쇄신 그리고 대통령실 내의 수석 비서관들 뭐 이런 사람이라도 조금 바꿔가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쇼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30%가 무너졌다는 것은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휴가 때 좀 듣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를 통해서 많이 소통한다고는 하지만 주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쪽에 가까웠지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경청하는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듣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 제언 드리면 이게 쇼든 뭐든 간에 왜 임기 초기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기자들 불러가지고 김치찌개 끓여서 뭐 대접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듯이 뭐 비공개라도 그렇게 기자들 모아서 김치찌개 끓여주고 좀 얘기를 듣는 시간. 사실 기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 기자 중에는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매체도 있고 우호적이지 않은 매체도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잘 알고 있다. 기자들이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로부터 이야기도 좀 듣고 좀 듣는 시간이 되는 휴가가 되셨으면 사실상 휴가라고 볼 수 없죠.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병민 대변인. 지금 네. 앞서 여권에서 나온 자리가 크게 세 자리예요. 비서실장, 그리고 홍보수석, 정무수석. 근데 이제 사실 비서실장 교체라는 건 이거 뭐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비서실장을 영어로 하면은 chief staff예요. chief staff 백악관에서. 예. 그러니까 모든 수석과 비서관과 행정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좌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대표하는 반장, 대장, 이게 이제 비서실장, 영어로 표현하면 chief staff가 되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교체한다는 건 일단 용산 비서실 전면 다 고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적으로 비서실장 교체하면 정무수석하고 뭐 홍보수석은 뭐 자동적으로 교체되는 수순이에요. 대통령 교체할까요? 올해 1월 달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내려가기 시작했던 국면이 있었고요. 그때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표의 그 선대위원장 직무였던가요? 그 직무의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갈등들이 심화됐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던 때가 있었고요. 올 초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다 정부 그만두면서 완전히 선대위를 전면 해체 그리고 선대본부로 모든 것들을 출범하겠다. 그리고 슬림한 선대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면 쇄신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연말에 저를 제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만나는 우리 출입하는 많은 기자들도 같이 함께 이제 출입하면서 있으니까 후보의 지지율이 안 좋은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흥이 나지 않고 또 캠프 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가는 곳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 후보 시절에 선대본으로 모든 것들을 개편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몸집이 비대해지면서 초창기에 갖고 있었던 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민들이 선택했을까? 예. 윤석열 다음은 무엇일까? 이 일들에 대한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게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정치 경험이 없었던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국민들 곁으로 다가서겠다고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면서 올 초부터 시작했던 일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 다시금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이 거의 그런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사람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가 지금 대통령,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자리도 조금씩 내어내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심기진하면서 국민 앞에 나가설 수, 지지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기지만 이게 기회는 될 수 있다. 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chief of staff, 비서실장부터 해서 대통령실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정격 교체하면 이게 마치 어떤 쇄신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기회는 있다, 위기지만. 자, 그러면 손정희 변호사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작업인 게 분명한 것이 대통령실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어요. 대통령실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바로 여당의 일인데 여당의 인선, 여당의 리더십 교체가 대통령실이 강력할 때는 대통령의 입김과 손길과 의중이 다 반영이 되지만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처럼 대통령실 자체가 쇄신의 대상이 됐을 위기 시에는 대통령실의 입김대로 여당이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이 어려운 작업 속에서 찰나의 반전의 기회를 여당과 대통령이 잡으려면 세 박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 그다음에 최고위를 포함한 원내대표, 직무대행의 사퇴, 이준석 당대표의 사퇴. 이 세 박자가 이루어져야 전면 쇄신이라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설사 대통령실 쇄신하고 원내대표까지 물러난다고 가정할 때 과연 이준석 대표가 물러날까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사실은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권한이라든가 자리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개입하는 순간 갈등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준석 당대표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을 알아챈 상황이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큰 세력을 만들어서 저항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여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과 척을 져서 집권 여당이 잘 되는 구조는 절대 아니죠. 그런 면이 이제 정치적인 부담감으로 이준석 당대표한테 이제 주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반발하고 있고, 아까 개머리 걸고 개고기를 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지만 더 이상의 어떤 저항의 명분이 없으면 이준석 당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런 면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번에 찰나의 순간에 정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까 여론조사 보시면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총체적인 다양한 원인이 합해져서 지금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나가듯이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한 단발적인 두세 가지 요인을 제거해서 지지율이 급등할 수 있다,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천천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참모진이 잘못했다, 이준석 당대표가 잘못했다, 여당이 잘못했다 지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도 좀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어 스태핑에서 보여주는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려는 모습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이제 이야기라는 구조보단 들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가려고 진솔하고 진지하고 처절하게 들어보는 소통의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대통령실의 상황과 또 휴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